명성황후 민씨 격변의 시대를 살다. 프롤로그 가을 아침의 선택. 1851년 가을 경기도 여흥의 한 양반가에서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명문가 여흥 민씨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그녀가 태어난 집안은 이미 몰락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아버지 민치록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린 소녀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가난한 양반가의 삶을 견뎌야 했다. 하지만 그 소녀의 눈빛만은 달랐다. 한글을 익히고 글을 읽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여자라는 이유로 이렇게만 살아야 하는가? 일부 왕비가 된 소녀. 1866년 16살의 민씨 소녀는 궁궐로 향하는 가마에 앉아 있었다. 왕비 간택. 꿈같은 이야기였다. 몰락한 가문의 딸이 조선의 왕비가 되다니. 민씨 규수 고개를 드시오. 흥선대원군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순종적이고 조용한 며느리를 원했던 대원군은 소녀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눈 속에 숨겨진 불꽃을. 혼례를 치르고 고종의 왕비가 된 민씨는 처음엔 조용했다. 궁궐의 규율을 익히고 왕실의 어른들에게 공손했다. 하지만 밤이면 고종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전하, 대원군께서 모든 정사를 결정하시는데 전하께서는 왕이 아니십니까? 고종은 어린 왕비의 말에 놀랐다. 아무도 감히 입 밖에 내지 않던 이야기를 이 어린 아내가 꺼낸 것이다. 나도 알고 있소. 하지만 아버지는, 전하는 왕이십니다. 아버지이기 전에. 그날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동맹이 맺어졌다. 이부 권력의 맛. 1873년. 10년이 흘렀다. 왕비 민씨는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궁중의 나인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민씨 가문 사람들을 요직에 앉혔으며 반대원군 세력을 규합했다. 1873년 11월 마침내 그날이 왔다. 대원군께서는 정치에서 물러나십시오. 고종의 선언이었지만 그 뒤에는 왕비 민씨가 있었다. 대원군은 분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며느리에게 권력을 빼앗긴 것이다. 왕비마마, 이제 나라가 편안해질 것입니다. 신하들의 축하를 받으며 민씨는 생각했다. 아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재미있는 일화. 첫 번째, 대원군과의 싸움. 대원군이 물러난 후에도 두 사람의 신경전은 계속되었다. 어느 날 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을 위해 모아둔 자금을 민씨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하자 대원군이 몰래 궁궐에 들어와 항의했다는 일화가 있다. 민씨는 태연하게 말했다고 한다. 아버님, 궁궐은 이미 다 지어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라를 지킬 때입니다. 대원군은 이를 갈며 돌아갔지만 결국 그 자금으로 신식 무기를 구입했고 이는 훗날 조선의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다. 3부 세상이 바뀌다. 1876년부터 1884년까지. 1876년 강화도 조약. 일본이 조선의 문을 억지로 열었다. 민씨는 고종과 함께 밤을 새워 대책을 논의했다. 일본은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으면 더 큰 화가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오? 청나라와 손을 잡아야 합니다.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은 청밖에 없습니다. 민씨의 친척 노선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1884년 12월 4일 밤 우정총국 낙성 연회장. 불이야. 갑작스러운 소동과 함께 일본군이 궁궐로 쳐들어왔다. 김옥균과 개화파가 일으킨 정변이었다. 민씨는 궁녀들과 함께 후궁으로 도망쳤다. 맨발로 치마를 걷어 올리고 왕비의 품위도 잊은 채. 마마, 이쪽입니다. 충신들의 도움으로 겨우 탈출한 민씨는 청나라 군대가 진압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일본은 적이다. 재미있는 일화 두 번째 갑신정변 탈출. 갑신정변 당시 민씨가 궁궐을 탈출할 때의 일화다. 너무 급하게 도망치다가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는데 한 궁녀가 자신의 신발을 벗어드렸다고 한다. 하지만 왕비와 궁녀의 발 크기가 달라서 신발이 맞지 않았고 민씨는 한쪽은 큰 신발, 한쪽은 맨발로 도망쳤다고 한다. 훗날 그 궁녀는 마마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으셨다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사부 거센 바람 속에서 1890년대 조선은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자 민씨는 다시 선택해야 했다. 러시아와 손을 잡아야 합니다. 고종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습니까? 궁궐에는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가 드나들었다. 민씨는 그의 눈빛이 불편했다. 뱀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1895년 봄 민씨는 러시아 공사와 비밀리에 만남을 가졌다. 일본 세력을 몰아내고 러시아의 지원을 받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정보는 곧 일본에 전해졌다. 민비를 제거해야 한다. 미우라 고로의 결정이었다. 재미있는 일화 3커피를 마시다. 민씨는 조선 여성 중 최초로 커피를 마신 인물 중 하나였다. 러시아 공사의 부인이 선물한 커피를 처음 맛보고는 이것이 서양 사람들이 마시는 검은 약인가? 라고 물었다고 한다. 처음엔 쓴맛에 놀랐지만 곧 설탕과 우유를 넣어 마시는 법을 배웠고 정치적 회의를 할 때마다 커피를 즐겼다고 한다. 이 검은 물을 마시면 머리가 맑아진다는 것이 그녀의 평이었다. 오부 1895년 10월 8일.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민씨는 잠이 오지 않아 촛불을 켜고 책을 읽고 있었다. 새벽 3시경 궁궐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누구냐? 경비 군사들의 외침. 그리고 총성. 마마. 일본 낭인들이 궁궐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씨는 재빨리 궁녀들을 깨웠다. 빨리 전하께 알려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일본인 자객들이 오코루로 밀려들어왔다. 칼을 든 사내들, 피 묻은 군복, 그리고 살기 띈 눈빛. 민씨는 궁녀들 사이에 숨으려 했다. 하지만 한 자객이 소리쳤다. 저 여자다. 옷이 다르다. 왕비의 옷은 일반 궁녀들과 달랐다. 민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했다. 감히 조선의 왕비에게 칼을 들겠느냐. 하지만 자객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칼이 내리쳐졌고 비명이 울려 퍼졌다. 고종이 달려왔을 때 이미 민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일본인들은 시신을 끌고 가 노건에서 불태웠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왕비. 고종의 절규가 경복궁을 뒤흔들었다. 에필로그 그 후. 을미사변의 소식은 전국에 퍼졌다. 백성들은 분노했고 의병들이 일어났다. 조선의 왕비를 죽인 일본을 용서할 수 없다는 외침이었다. 고종은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했고 아관파천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황제로 즉위했다. 그리고 민씨를 명성황후로 추존했다. 하지만 역사는 가혹했다. 불과 10년 후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고종은 죽을 때까지 민씨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역사가의 평가. 명성황후 민씨는 조선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 중 하나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외세에 맞서 싸운 강인한 여성 지도자로 기억한다. 어떤 이들은 민씨 척족을 앞세워 부패를 키운 권력자로 비판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는 여성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격변의 시대를 정면으로 맞섰다는 것이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던 시대, 그녀는 끝까지 선택하려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비극적인 죽음이었다. 1895년 10월 8일 노건에서 타오른 불꽃은 한 여인의 생을 끝냈지만 동시에 조선 백성들의 저항 의지를 불태웠다. 명성황후의 이야기는 그렇게 역사 속에 남았다. 추가 일화 왕비의 지혜. 민씨는 총명하기로 유명했다. 어느 날 고종이 어려운 인사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민씨가 바둑판을 가져왔다고 한다. 전하, 바둑을 두실 때 어느 돌이 더 중요합니까? 글쎄, 모든 돌이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 다르지 않겠소?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필요한 사람과 나중에 필요한 사람이 다릅니다. 고종은 그제야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이런 지혜로운 조언 때문에 신하들 중에는 왕비를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이들이 많았다.